안녕하세요. 보험 디렉터입니다. 보험 가입 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체크해 볼 항목은 비갱신형, 그리고 수입 대비 보험료 지출 비중, 마지막으로 좋은 보험 설계사를 선별하는 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갱신형.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가장 친숙한 단어가 갱신형이 아닐까 싶어요. 갱신형이냐 아니면 비갱신형이냐,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우리 고객들에게는 유리하겠죠. 다만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비교할 때 보험료가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보장에서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대부분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보장에서는 차이가 없고요. 보험료에서 일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갱신형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렴한 보험료죠. 그래서 사람들이 갱신형을 많이 가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무해지형과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비갱신형으로 기준을 잡으시고 거기서 납입기간 동안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형을 선택을 하셔서 보험의 기본 목적에 가장 충실하도록 납입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갱신형 상품이 더 싼데 왜 갱신형에 무해지형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갱신형은 가입하는 당시 그 해에만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1년 단위 갱신이라든지 길어야 3년 이렇게 갱신을 하게 되는 것들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 폭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따라서 갱신폭이 설정이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보험은 독이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가계의 소득 대비 보험료 지출 비중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최대한의 보장을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보험을 들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죠. 하지만 이게 보험료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도한 보험료는 가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지출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정마다 가족 구성원이 다르고요.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소득의 몇 %가 적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준점은 잡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외벌이 가정 기준으로 가장 보편적인 수입 규모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가정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30대에서 40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범위를 조금 넓힌다고 하면 20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 정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정에서 보험료 지출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3%, 5%, 10% 이렇게 전문가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5% 수준이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300만원에 5%면 15만원이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보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5%에서 10%, 아니면 나는 최소한의 보장만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5% 이하로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확하게 5%를 맞춰서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내가 보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보험이 꼭 나에게 필요한지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내 건강 상태라든지 가족력, 유전력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셔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5% 이하로 맞추시는 걸 추천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5%에서 10% 사이로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정된 자원으로 보장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겠죠. 우선순위는 반드시 부모를 먼저 중심으로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부모가 건재하고 부모가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가족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보장 설계를 먼저 우선으로 하시고요. 거기서 조금 여유가 된다고 하면 자녀들 것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러리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후 내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부모를 먼저, 그 중에서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고 있는 가장을 먼저 보장 설계하시고 이후에 자녀들까지 재정 상황에 따라서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이 이제 좋은 보험 설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본 4가지 체크사항, 종신보험은 피하고 보자, 무해지형 상품을 활용하자,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그리고 적정한 보험료 지출 비중을 산정하자. 이 4가지 모두가 좋은 보험 설계사를 선별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좋은 보험 설계사를 만나시게 되면 내가 특별하게 따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위 4가지 사항에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설계를 해 줄 거고요. 그리고 상품 중심보다는 고객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가족 구성, 그리고 가족력 등을 충분히 파악을 한 후에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추천하기 때문에 좋은 보험 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방법을 설계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을 때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짜고짜 종신보험을 권한다든지, 나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상품 중심으로만 설계를 한다든지, 추천해주는 상품 리스트를 보니 거의 다 갱신형으로 설정이 돼 있다든지, 나는 한 달에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밖에 되지 않는데 3, 40만원치 보험을 설계를 해와서 최소 이 정도 금액으로는 보험을 들어야 적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설계사들은 일단 거르고 보셔야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대신 좋은 보험 설계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들이 자신의 수익을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보험 계약건을 따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건을 계약을 할 때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좋은 보험 설계사들은 고객에게 꽤 깊은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개가 들어오고요. 그로 인해서 개별 건수마다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는 잘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앞에서 살펴본 4가지 리스트를 설계사와 상담을 할 때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여건이 있는 관계로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 가입 시에 꼭 체크를 해보아야 하는 필수사항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종신보험은 가능한 한 가입하지 말자, 2번째 무해지형 상품을 활용하자, 3번째 가능하다면 비갱신형 상품을 사용하자, 4번째 적정한 보험료 비중을 산출하자, 5번째 좋은 보험 설계사인지 아닌지 신경 써서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디렉트였습니다.